주택연금 요즘 혹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주변에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나 주택연금 모르고 가입하면 큰일 납니다. 마냥 안전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입한 분들 중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중 한 분 명의로만 가입했다가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분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만 주택연금을 신청하셨던 한 가정에서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시면서 아내는 갑자기 연금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목돈이 필요하다고 일시인 출금으로 몇 억을 먼저 빼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처음에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일시인 출금 3억을 먼저 빼서 쓰고 나니까 매달 5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딱 한 번 결정하는 순간에 이미 고정됩니다. 배우자 명의 하나 잘못 선택하면 평생 받을 돈이 한순간에 끊깁니다. 일시인 출금 금액 하나 잘못 정하면 매달 받는 돈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는 가입할 때 딱 한 번, 그 순간에만 막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수했다, 다시 하자가 안 됩니다. 계약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일시인 출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 두 가지만 잘못 선택해도 평생 받을 돈이 절반 이하로 줄거나 아예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어디서 손해가 생기는지, 무엇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점검해야 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장. 주택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생기는 함정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경우들입니다. 첫 번째 함정. 부부 중 한 명 명의로만 가입 후 명의자 먼저 사망.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담보 제공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십니다. 집 등기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남편 명의로 주택연금도 신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면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에게 승계 시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상속 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명의자가 사망해도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고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내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일시인 출금 과다 사용으로 월 지급금 급감.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일시인 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인 출금이란 매달 받는 연금과는 별도로 목돈을 먼저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6억 원이고 월 지급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입하면서 지금 당장 큰돈이 필요하다고 일시인 출금 3억 원을 신청하면 그 3억 원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일시인 출금으로 3억을 먼저 받으면 그 3억에 대한 이자가 매달 쌓입니다. 그 이자를 월 지급금에서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2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심지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박형원 씨는 65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집값은 9억 원이었습니다. 상담 때 월 지급금 예상액이 250만 원이라고 들으셨습니다. 아들의 사업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일시인출금 4억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매달 받는 돈은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250만 원이 60만 원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아들만 성공하면 나중에 효도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4억은 돌아오지 않았고 매달 6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주택연금을 해지하셨습니다. 해지하면서 보증료와 이자로 수백만 원을 추가로 날렸습니다. 일시인 출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매달 받는 연금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일시인 출금으로 받은 돈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꼭 유의하고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함정. 배우자 승계 조건 미충족으로 연금 중단. 주택연금은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배우자여야만 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조건을 정확히 모르고 가입하십니다. 특히 옛날에 결혼한 부부의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가입했습니다. 남편이 78세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내는 당시 60세였습니다. 그런데 승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법적으론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항의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산 지 20년인데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명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여도 법적으로 부부여야만 승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이 주택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가입할 때 딱 한 번만 결정되고 나중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함정을 피하려면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장 기준 숫자 한방 정리. 주택연금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숫자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모르면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예상했던 금액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50%. 주택연금에는 여러 가지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신혼합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혼합형은 일시인 출금으로 목돈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평생 매달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50%입니다. 종신혼합형으로 가입하면 대출 한도의 50%까지만 일시인 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6억 원이고 대출 한도가 4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시인 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억 원입니다. 4억의 50%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50%라는 제한을 모르고 가입하십니다. 일시인 출금으로 3억은 받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다가 실제로는 2억밖에 못 받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일시인 출금을 많이 받을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5세에 주택연금 가입을 상담받으러 가셨습니다. 집값은 9억 원이었습니다. 상담원이 계산해서 알려줬습니다. 종신지급 방식으로 하시면 월 2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신혼합형으로 하시면 일시인 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한도의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분은 자녀 사업자금으로 3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50% 제한 때문에 2억밖에 못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민 끝에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일반 종신지급 방식에 추가로 일시인출을 신청하면 50% 제한 없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결국 일시인출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 지급금이 2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인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가 매달 발생하고 그 이자를 월 지급금에서 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혼합형의 50% 제한이 중요합니다. 이 제한은 일시인출금을 과다하게 받아서 월 지급금이 너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50% 이상을 받고 싶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면 월 지급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할 때 일시인출금 얼마나 필요한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한도의 50% 이상이 필요하다면 종신혼합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0%를 넘어서 일시인출금을 많이 받으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0%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이 숫자가 평생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숫자 12억 원. 주택연금은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라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대부분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아파트 시세가 15억 원이라고 해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10억 원이라고 해도 공시가격이 12억 5천만 원이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는 11억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2억 5천만 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가입할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못하게 됩니다. 2023년에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공시가격이 1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입 가능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더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하시면서 가입하지 않으셨습니다. 2024년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공시가격이 12억 3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에 가깝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집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도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세 번째 숫자 3년. 주택연금을 받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집은 샀는데 기존 집이 아직 안 팔린 상태입니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3년 한개월도 안 됩니다. 정확히 3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주택연금 받으시던 박 씨가 자녀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새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기존 집은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급하게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안 팔렸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주택 처분 기한이 지났습니다. 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그 순간 매달 받던 150만 원이 끊겼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3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는지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3년 안에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 집을 사기 전에 기존 집을 먼저 팔고 나서 이사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상속받은 집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을 넘기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상속이나 이사 때문에 2주택이 됐다면 반드시 3년 안에 한 채를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주택연금 가입의 기준선입니다. 만 55세, 공시가격 12억 원, 그리고 2주택 처분 기한 3년. 이 숫자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가입 후에 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숫자는 맞지만 오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주택연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세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을 빼앗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택연금 받으면 집이 은행 것이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집을 빼앗기는 거 아니냐.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겁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본인 이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설정될 뿐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를 잡았다는 표시입니다. 소유권과는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근저당권과 소유권을 혼동하십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집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아닙니다. 집은 여전히 본인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배우자는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 권리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고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는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집을 빼앗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집을 빼앗길까봐 가입을 안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 사망 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간다. 이것도 정말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주택연금 받다가 내가 죽으면 애들한테 빚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애들이 빚을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은 비소구 대출입니다. 비소구 대출이란 담보물 이외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만약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많으면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부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절대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십니다. 애들한테 빚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니까 가입을 꺼리십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빚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적으면
그냥 집만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됩니다. 추가로 갚을 돈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오해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은 주택연금을 받고 싶은데 자녀들이 빚 떠안기 싫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설명하면 자녀들도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오해, 집값이 오르면 손해다. 이것도 정말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택연금 받으면 손해 아니야?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팔아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주택연금 받으면 집값 상승분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월 지급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해서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년 후 집값이 10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래도 월 150만 원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월 150만 원 그대로 받습니다. 집값 변동과 상관없이 약속된 금액을 평생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집값이 올랐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는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돌아가신 후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만약 집값이 올라서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박 씨는 70세에 6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월 15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값 오르는데 지금 연금 받으면 손해 아니야? 나중에 집값 더 오르면 그때 팔아서 쓰는 게 낫지. 박 씨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닙니다. 고객님은 평생 월 150만 원을 받으시고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자녀분들이 더 많이 상속받으시는 겁니다. 박 씨는 가입했습니다. 15년 동안 월 150만 원씩 받았습니다. 총 2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약 3억 5천만 원의 빚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15년 사이 집값이 10억으로 올랐습니다. 박 씨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후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3억 5천을 갚고 나니 6억 5천이 남았습니다. 이 6억 5천은 자녀들에게 상속됐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안 받았다면 박 씨는 15년 동안 생활비로 고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10억을 상속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박 씨는 15년 동안 월 150만 원씩 편하게 생활했고 자녀들도 6억 5천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오르니까 손해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미루다가 정작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본인은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자녀들은 나중에 더 많이 상속받는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져서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적어도 부족한 부분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손해다가 아니라 집값이 오르면 자녀가 더 많이 상속받는다가 정답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가 주택연금 가입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집을 빼앗긴다는 오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오해,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라는 오해. 이 오해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분들이 주택연금을 포기하거나 잘못 가입해서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해만 풀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실수들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장. 실수형 사례. 실제로 발생한 실수 사례 5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의 주택연금 중단. 김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68세, 아내가 65세였습니다. 집은 남편 단독 명의였습니다. 공시가격 8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이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배우자분도 함께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시면 배우자 승계가 자동으로 됩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어요. 제 명의니까 제가 신청하면 되죠?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시려면 나중에 배우자 승계를 위해 자녀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 방식으로 하시면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냥 간단하게 제 명의로만 하면 안 되나요? 상담원이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나중에 다시 올게요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다른 은행에 가서 저당권 방식을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귀찮게 하기 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내보다 오래 살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 방식이 뭔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연금이 승인됐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에 주택연금 120만 원 합쳐서 월 190만 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73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3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내는 70세였습니다. 아내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앞으로 연금은 제가 받으면 되나요? 상담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승계를 위해서는 6개월 안에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자녀분들 전원이 주택 상속 포기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님이 주택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 3명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몇 년 전 남편과 크게 다툰 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왜 제 상속분을 포기해야 하나요? 저도 아버지 집에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내가 동의해야 한다. 그런데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채무인수 기한이 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우자 승계 기한이 지났습니다. 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그 순간 아내가 받던 월 120만 원이 끊겼습니다. 남은 건 국민연금 40만 원뿐이었습니다. 아내 본인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서 4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월 190만 원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4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에는 이미 채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받았으니까 원금만 7,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에는 1억 원이 넘는 빚이 담보로 잡혀 있고 앞으로 받을 연금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내는 결국 그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일시인 출금 3억 받아 투자 실패, 월 지급금 50만 원으로 감소.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65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집값은 시세 기준 9억 원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계산해서 알려줬습니다. 월 지급금은 종신지급 방식으로 250만 원입니다.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사업 확장하려면 돈이 3억 정도 필요해요. 주택연금에서 일시인 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일시인 출금으로 3억을 받으면 월 지급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상담원이 계산했습니다. 3억을 일시인 출금으로 받으시면 월 지급금은 약 6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박 씨는 놀랐습니다. 250만 원이 60만 원이 되나요? 상담원이 설명했습니다. 일시인 출금 3억 원에 대한 이자가 매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자를 월 지급금에서 빼고 나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계속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1년 안에 갚을게요. 박 씨는 결국 일시인 출금 3억을 신청했습니다. 주택연금이 시작됐습니다. 첫 달에 3억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에게 줬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 60만 원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 90만 원과 주택연금 60만 원 합쳐서 15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사업이 망했습니다. 3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월 60만 원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부부가 살기에는 150만 원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주택연금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이 계산했습니다. 2년 동안 받으신 연금과 일시인 출금, 그리고 이자를 합치면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초기 보증료와 해지 수수료까지 더하면 약 4억 원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박 씨는 집을 팔았습니다. 9억에 팔렸습니다. 4억을 갖고 나니 5억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평생 매달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5억만 손에 쥐고 주택연금도 끊긴 상태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사례 부부 따로 가입해서 우대 혜택 못 받음. 강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 70세, 아내 68세였습니다. 남편 명의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7억 원이었습니다. 아내 명의 주택도 하나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4억 원이었습니다. 두 집 합쳐서 11억 원이니까 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라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남편 명의 7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월 지급금 18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 아내도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내 명의 4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월 지급금 9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월 27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1년 뒤 이웃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됐습니다. 이웃 부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집, 아내 명의 집 두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웃 부부는 부부 동시 가입 우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우대 혜택이 있어요. 월 지급금이 더 많이 나와요. 강씨 부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부 동시 가입 우대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따로 가입하면 우대가 안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했습니다. 우대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부부 동시 가입은 처음 가입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미 따로 가입하신 경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강 씨 부부는 평생 매달 우대 혜택만큼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일시적 2주택 3년 내 처분 못해 연금 중단. 최 씨 이야기입니다. 주택연금을 매달 130만 원씩 받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을 하면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최 씨도 손주를 보고 싶어서 자녀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6억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기존 집은 팔 계획이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신고했습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는데 기존 집은 3년 안에 팔 겁니다. 공사에서 승인했습니다. 3년 안에 처분하시면 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안심했습니다. 기존 집을 내놓았습니다. 시세는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안 팔렸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가격을 6억 5천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가격을 6억으로 낮췄습니다. 관심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5억 5천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고민했습니다. 너무 손해 아닌가? 결국 거절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주택 처분 기한 3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팔릴 것 같아요. 공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규정상 3년이 기한입니다.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달부터 연금이 끊겼습니다. 최 씨는 결국 기존 집을 5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2억이나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했습니다. 집 팔았으니 연금 다시 받을 수 있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재가입 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입을 한 후 월 지급금이 13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이사형으로 9억 주택에서 4억 주택으로 이사 후 월 지급금 반토막. 윤 씨 이야기입니다. 72세에 주택연금 가입하셨습니다. 서울 아파트였습니다. 시세 9억 원이었습니다. 이사형 주택연금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사형은 나중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월 지급금 25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서울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혼자 지내기에는 큰 집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0억에 팔렸습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고 나니 8억이 남았습니다.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4억짜리였습니다. 나머지 4억은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했습니다. 이사형으로 가입했으니까 새 집으로 주택연금 계속 받을 수 있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월 지급금이 새 집 가격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나와요? 담당자가 계산했습니다. 새 집 가격이 4억이고 고객님 나이가 75세니까 월 지급금은 약 120만 원입니다. 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50만 원 받다가 12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사형은 새로 이사한 집 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재산정됩니다. 9억짜리 집에서 4억짜리 집으로 이사하셨으니까 월 지급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윤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사형이라고 해서 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새 집 가격에 맞춰서 다시 계산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결국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 5가지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실수들입니다. 배우자 명의 일시인 출금, 부부 동시 가입, 이사형 선택, 배우자 나이 차이. 이것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꼭 체크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5번째 장.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함정과 오해, 그리고 실수 사례들을 봤습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주택 공시가격 조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 집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집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내년에 12억을 넘을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가입 여부 논의. 주택연금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남게 되었을 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배우자가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 연령 확인.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몇 살에 가입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 잔액 확인. 집에 기존 대출이 있으면 주택연금 가입할 때 그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대출 잔액만큼 주택연금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월 지급금이 줄어듭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세보증금 설정 여부 확인. 집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전세보증금만큼 계산에서 빠집니다. 전세보증금이 많으면 월 지급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빼고 나서 주택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주택연금 월 예상 수령액 계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나이, 배우자 나이, 주택가격을 입력하면 월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예상 수령액이 생활비에 충분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부부 동시 가입 우대 혜택 검토. 부부가 각자 집을 소유하고 있고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부부 동시 가입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로 가입하면 우대가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우대형 가입 조건 충족 여부 확인.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 이하 1주택이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으로 가입하면 월 지급금이 더 많아집니다. 상담받을 때 반드시 우대형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홉 번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별 차이, 보증료, 중도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세요. 열 번째, 주택연금 콜센터 16888114 전화 상담. 궁금한 게 있으면 주택연금 콜센터로 전화하세요. 번호는 16888114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예상 수령액, 가입 조건,
필요 서류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10가지만 확인하면 주택연금 가입할 때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주택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도 꼭 시청해 주세요. 6번째 장. 실행 단계 플러스 같이 봐야 할 제도 묶음. 주택연금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보단 다른 제도들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 승계 조건 재확인.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배우자 승계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할 때 제대로 설정했는지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만약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유언장 작성.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후 집을 팔아서 연금과 이자를 정산하고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에 재산 분할 방법을 명확히 적어두면 자녀들 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유언장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자녀에게 가입 사실 고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집값 10억짜리 물려받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연금으로 5억을 받고 나면 5억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자녀들이 본인의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은 빚이 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하세요. 자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주택가격은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집값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기준 이하라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주택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을 받고 주택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으면 합쳐서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계획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쳐서 생활비가 충분한지 계산해 보세요. 만약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이나 다른 소득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가족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이 소득으로 계산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일곱 번째, 상속세. 주택연금을 받다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집을 팔아서 연금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연금 때문에 상속재산이 줄어들면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크게 올라서 상속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상속재산 분할. 자녀가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나면 집 이외에 남는 재산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유언장에 명확히 적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한 자녀가 부모를 더 많이 돌봤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주택연금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들입니다. 승계, 유언장, 자녀고지,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속세, 상속재산 분할. 주택연금은 이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연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함정, 오해, 실수 사례,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핵심 3가지. 첫째, 배우자 연령을 확인하세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안 되면 배우자 승계가 안 됩니다. 둘 다 55세 이상일 때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둘째,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세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셋째,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세요.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면 배우자 승계할 때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 공시가격이 12억에 가까우면 내년에는 가입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 11억 8천이었는데 내년에 12억 3천으로 오르면 가입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입할 때 단 한 번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못 설정하면 모든 게 그대로 갑니다. 이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의 손해입니다. 오늘 당장 할 행동. 첫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본인 집 주소를 입력해서 공시가격을 확인하세요. 이건 5분이면 됩니다. 둘째,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주택연금 이야기를 나누세요. 배우자가 가입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세요. 주택연금뿐 아니라 비슷한 제도를 볼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하세요. 첫 번째, 배우자 관련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배우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시세와 공시가격, 연령 기준, 기한, 이런 숫자들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한번 결정하면 못 바꾸는 게 뭔지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결정하는 것들이 평생 고정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모든 걸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를 잘못 선택하면 남은 배우자는 평생 받을 돈이 끊깁니다. 일시인 출금 하나 잘못 결정하면 매달 받는 돈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년 기한 하나 놓치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공시가격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주택연금 준비의 절반은 끝납니다. 이 채널에는 노후 준비와 관련된 영상들이 더 있습니다. 주택연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제도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함께 보시면 노후 준비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전 정보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외에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들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 맞는 정보가 가장 유용하니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